속보입니다. 오늘 열린 금융위와 금융지주사 간담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결과 내용과 향후 전망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상생 간담회가 열린 이유가 중요해요. 이게 왜 시작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소상공인이 은행들의 종노릇한다, 이런 발언으로부터 이제 촉발이 됐습니다. 좋은 취지였어요. 은행들의 막대한 이자 이익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왔던 자료입니다. 보세요. 11월 20일 나왔던 자료고요. 오늘 보도가 됐어요. 조사가 됐는데, 자, 올해 은행들이요, 이자 이익을 봤어요. 1, 2, 3분기 44조 2천억 원. 작년 1, 2, 3분기 누적이 40조 6천억 원인데 8.9% 증가가 됐습니다. 팩트죠.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자 이익, 은행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이자 이익 말고 우리도 비용 많이 쓴다. 순이익을 봐야 된다. 그래요. 그럼 순이익 보죠. 자, 국내 은행의 단기 순이익 현황 가봤습니다. 자, 1, 2, 3분기 봤더니 3분기에 보세요. 잠정치지만 5조 4천억 원. 5조 4천억 원. 그 다음에 1분기가 7조 원. 2분기가 7조 원. 그래서 총 19조 5천억 원. 순이익은 뭐예요? 이제는 뭐 은행들의 이자 이익들, 뭐 다 이익들이 있을 겁니다. 비이자 순이익도 있을 거고요. 그럼 뭐 다 해서 거기서 비용 다 빼고 나오는 순이익이잖아요. 19조 5천억 원. 작년 1분기부터 3분기 14조 1천억 원. 더 늘었어요. 그죠? 여기 보이잖아요. 더 늘었어요. 얼마 정도? 38% 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는데 은행들의 순이익은 높아져요. 근데 반대로 소상공인의 환경은 더더욱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소상공인이 낸 막대한 이자를 은행들은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그동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이 은행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좋은 저는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과, 일단 공문 보겠습니다. 자, 공문입니다. 여정은 무조건 공문 중심이죠. 자, 11월 22일 오늘 나온 거예요. 금융위,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금융지주사와 간담회 결과 이러면서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만 가볼게요. 김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같은 얘기를 했어요.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을 증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굉장히 상황 파악이 정확합니다. 예. 정확하게 분석했어요. 금융권의 막대한 이자는요, 곧 돌려 얘기하면 국민들의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맞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고금리를 부담으로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융 이 간담회를 그냥 국민 금융 정책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간담회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이 간담회가. 그래서 이게 김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얘기를 콕 집은 겁니다. 이 간담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금리 부담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체감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어요. 의도는 좋아, 의도는. 예,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좀 볼게요. 이제 결과예요. 이에 8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는, 여기서부터가 이제는 은행 금융지사들이 이제 내놨던 내용입니다.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끝나요. 오늘 공문이. 예, 그래서 은행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했다더라. 요 내용을 또 정리해서 지금 바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은행들의 결론을 그대로, 아까 그 공문에 있는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자, 이에 8대 은행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많은 언론들이 이걸 몰라. 기자들도. 왜냐하면 이 간담회 있기 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각 은행별로, 지주사별로 발표를 했었어요. 어디였죠?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했었죠. 우리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이 각 금융지주회사마다 이미 하나은행, 신한은행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여기가 뭔가 알고 있었던 거지. 뭐냐면 이게 상생 간담회를 지켜보고 발표를 하려고 했던 은행들입니다. 여기가 상생 간담회 보고 분위기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보겠다. 근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은행들의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각각이 발표를 할지, 은행들이 각각 발표를 할지, 아니면 은행연합회 이름으로 갈지. 무슨 얘기예요? 각각 은행 금융지주사들이 각각의 발표를 할지, 아니면은 뭉뚱그려 갖고 연합회 은행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8대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연합회가 합쳐서 함께 발표할지, 이게 정리가 안 됐었는데 정리가 됐네요. 공동으로 가는 거. 이거 좋지 않거든요, 사실. 예. 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금융지주사들이 경쟁적으로 발표를 하면 좋을 텐데, 이게 금융지주사들이 은행연합회와 논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발표하겠다는 거거든요. 합쳐서. 그러면은 나중에 뭐 일이 진행이 안 되면 니 핑계 저 핑계 또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공동으로 됐겠구나. 이거는 좀 모르는 거지, 기자들이, 언론들이. 저는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니까 분위기를 알잖아요. 아무튼 간에 은행연합회는 금일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그렇죠? 자영업자, 이 간담회 주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이게 주인공이에요. 자, 소상공인 이자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를 추진할 결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의 의미를 굉장히 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캐치를 못하죠, 남들은.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 추진할 결정을 했으며, 그러니까 같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경쟁적으로 막 서로들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향후 발생할 이자 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게 뭐예요? 이자 캐시백 아닙니까? 이자 캐시백. 예, 이거 이자 캐시백 얘기예요. 향후, 그것도 저가 요거 빨간 글씨 좀 진한 글씨로 했죠. 이거 공문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저는 이게 걸려요. 향후 발생한. 그럼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어떡할 거냐 이거야. 이전에 발생한 것들은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향후 발생한 문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공문이 중요한 게 문맥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향후 발생한 이자 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예. 은행 금융지주 회사 및 은행연합회는, 여기 나오나요? 은행연합회는 합쳐서 은행 자회사와의, 그쵸, 은행 자회사들이, 이건 지주회사니까 그 밑에 은행들이 있습니다.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 최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끝이에요.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끝입니다. 금액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구체적인 뭐 지원 내용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네, 제가 실망한 이유가 여기인 겁니다.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언제? 네. 자, 현황판 가볼게요. 지금 하나은행, 신한은행 발표했거든요. 이전에 발표했죠. 이미 10월 8일 이전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이자 캐시백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거는 발표였고, 이렇게 하겠다는 발표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뭉쳐서 가기로 했잖아요. 뭉쳐서. 그럼 아마 기존에 발표한 것도 이제는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아마 이제는 뭉쳐서 발표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발표했던 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아마 취소하고, 이제 뭉쳐서 하나로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결론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오늘.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은행이 굉장히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6일 여기가 발표할 예정이었거든요. 여기 발표하고 여기가 발표하고, 아무튼 요거 두 은행이 발표했고 KB국민은행이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보류시켰거든요. KB국민은행이. 그러니까 이게 간담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이게 오늘 나왔던 게.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정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놓고 본다 그러면 좀 실망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못 냈어요. 예, 오늘 좀 숫자도 나오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은행들의 생각대로 분위기를 파악한 거죠. 금융당국과 금융권은요 앞으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되는 이자 일부를 캐시백 형태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캐시백 얘기를 했거든요. 캐시백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돌려주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되 그 규모는 추후에 확정하겠어요. 언제 확정하나요?
당장 대출금리 인하하는 방안은 일단 제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대했던 게, 이게 시장의 평가가 기대했던 게 캐시백 방식은 이제 이미 발표를 했었고, 그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근데 이제는 관심이 있었던 게 당장 그 대출금리 인하, 이게 과연 발표가 될까 했는데 이거는 일단 오늘 내용이 없었잖아요. 캐시백 얘기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지금 안 나왔어요. 현재 모르죠.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형태로 좀 가고 있다. 결과물이 없는 이유를 볼게요. 첫 번째, 정책 엇박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장에서의 평가를 제가 그냥 갖고 와 본 거예요. 시장의 평가, 뭐 기사라든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한번 갖고 와 본 건데, 정책 엇박자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은행들은 당장 대출금리 인하하면 그 혜택은 금융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은 빚을 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대출금리를 당장 인하시켜준다 그러면 또 인하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또 대출의 총량이 늘어납니다. 가계부채를 지금 조이려는 금융당국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지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느껴서 이 가계부채를 조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제는 맞지가 않는 거야. 예, 이게 상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의 엇박자죠. 즉 상생금융 확대가 가계빚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제 나오니까 신중한 규로로 이제는 돌아선 거예요.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이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은행 건전성. 경기 둔화 국면이 이어지는 와중에 상생금융 부담감이 지나치게 커지면 은행들의 건전성이 나빠지려지. 이거는 저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이게 은행 건전성이 문제다? 지금까지 은행 건전성 IMF 뭐 이럴 때 국민들이 다 도와주지 않았나요? 이것 때문에 상생금융 방안이 후퇴한다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않다고 봐요. 저는 제 개인적 생각. 이거는 정말 핑계가 될 수 없다,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둔화 국면이 이어지는 와중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년도 어려울 겁니다. 본격적인 경기 둔화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그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내년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은행들도 알고 있어요. 경기 둔화 국면이 이어지는, 이거 뻔히 예상되거든요. 지금 은행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걱정할 때예요. 지금 내년도는 진짜. 저는 이거는 이유가 아니라고 보고요. 세 번째, 금융소비자 간의 형평성. 이거는 좀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자칫 대규모 상생금융이 이뤄질 경우, 그건 누구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소비자 간의 형평성. 왜? 이런 얘기가 꼭 나와. 이제는 댓글에 보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또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오늘 기사에 이 뉴스의 기사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달았을 거예요. 일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맨날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도와준다 이런 댓글을 달았을 텐데, 참 그 댓글 제가 만약에 읽어본다고 하면 난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왜? 아니 나온 게 없는데 뭘 오늘 오늘 뭐 나온 게 있어요. 뭘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뭘 도움을 받았다 그러지. 아니 오늘 뭐 나온 게 없는데 그냥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와줄게. 아니 뭘 그렇다고 뭐 없잖아요. 숫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억울해. 괜히 비판만 받고. 금융소비자 간의 형평성.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도와준다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소상공인 안에서도 누구는 또 도움을 받고 누구는 도움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소비자의 형평성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요거는 어느 정도 이유가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과물이 없었던 거예요. 금융당국의 반응을 볼게요. 일단은 지켜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른바 횡재세에 대한 국회의 논의도 진행되고 있고요. 금융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일률적인 법제화, 그러니까 횡재세의 얘기죠. 앞서서 업계 자율성을 지켜보자라는 이제 금융당국의 의견이고, 향후로 본다 그러면 금융당국이 이제 연말까지 은행, 금융투자, 보험업계가 간담회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거든요. 상생금융 압박은 금융권 전반에 확대될 예정인데, 저는 솔직히 오늘 평가 볼게요. 저는 이제 제가 내리는 평가는 겁니다.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금융위가 더 강하게 갔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은행들은 분위기 파악을 했을 겁니다. 은행 과연 정부 당국이,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강하게 밀어붙이느냐, 어느 정도로 갈까, 세게 나갈까, 어떻게 될까 분위기 파악하려고 아마 모였을 텐데, 생각보다 이거 뭐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네? 어조가 강하지 않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그게 아쉬운 거예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는데, 상생 간담회가 열린 이유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들은요,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고요. 이자이익 누리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이건 팩트잖아요. 이걸 제가 무슨 뭐 표를 지원했습니까? 이걸 뭐 내가 만들어냈어요. 있는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은행들은 이렇게 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은행들은 이렇게 가는데요. 소상공인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이거 이 갭 차이. 예. 이렇게 가요. 아니지, 이것도 아니지. 안 그런가요? 내가 표를 잘못 끌었네. 소상공인이 여기가 있지 않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표를 보면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은행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소상공인이 이렇게 가는 거네. 예. 점점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보세요. 이게 은행들이 진짜 뭐 연말까지는 기다리겠지만 제가 이 영상 우리가 같이 소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은행들도 보고 나서 아이고야 소상공인 상생금융방안 제대로 내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일단 연말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죠 지금. 뭐 연말까지 뭐 결과를 낸다고 하니 뭐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은 그 강도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평가. 자, 상생금융바람 동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지금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 당초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횡재세 걷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 계산해보면 최대한 2조 원 정도가 나와요. 계산해보면. 지금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횡재세 걷자. 그럼 그걸 계산해 봤더니 최소 2조 원까지는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알아서 한 최대 2조 원 정도는 이제는 오늘 상생 방안에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어지간히 깨진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연말에 과연 이 정도 금액으로 상생 방안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금융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콕 집어서 얘기했거든요. 지금 뭐 국회에서 이 정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뭐 은행들에서 알아서 자율성 있게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더 강하게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 은행들이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은행들은 당국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한숨 돌렸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한숨 돌리지 않았을까. 처음 발표는 되게 화려했죠. 아까 제가 이 표를 그 취지를 말씀드린 이유 알잖아요. 대통령이 다 와갖고 말이야 이자들 그 이자 수익이 너무 세다 은행들의 막대한 이자 이익을 누려서 소상공인들이 마치 은행들의 종노릇하는 것 같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굉장히 세잖아요. 강도가.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표현이 종노릇이라는 그 워딩이 진짜 세다. 은행들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잘 얘기했다. 전 그 생각했어요. 정말 대통령이 잘 얘기했다. 그것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얘기 잘했죠. 근데 처음 발표는 화려해. 근데 오늘 간담회는 이게 실망이 이 기대와 달랐던 겁니다. 예,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처음 발표는 화려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금융 방안이 약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이건 제 생각이고 이제 연말까지 이제 은행들의 결과를 이제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되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정부 욕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거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께서 막 정부 욕하고 막 이러면은 제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정치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고 다른 거는 잘하는 것도 있어요. 정부가 부산 엑스포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이런 건 칭찬해주죠. 이런 거는 정말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부산 엑스포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부산 엑스포 저는 무조건 진짜 만약에 부산 엑스포가 내가 진짜 마음은 그래. 막 길거리에서 홀딱 벗고 그러면 부산 엑스포가 개최가 돼. 그럼 나 그거라도 할 자신 있어요. 진짜 부산 엑스포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엑스포가 세계 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그러면
꼭 해야 됩니다. 진짜 너무 간절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진짜 절호의 찬스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창 점핑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세계박람회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위해서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칭찬해줘야 돼요. 그건 잘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소상공인과 관련돼서는 이건 아니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돼서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꾸 막 그 정부 욕을 막 하면은 제가 말하기가 좀 꺼려져요. 아니,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데 마치 막 그런 정치색이 막 그렇게 막 얘기하실까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돼서 비판할 거만 비판하시고 그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간담회는 매우 실망스럽다. 그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과연 은행들이 어떤 결과가 내놓을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부는 압박을 해주기를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통령이 압박을 준 것처럼 금융위도 은행들을 더 압박해서 은행들이 좋은 그 상생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표 보여드려야지 이거. 별표 한 5개 치고 싶어.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 인사하면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길었죠. 저도 또 흥분했어요. 오늘 상생 방안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근데 좀 아쉽고요. 뭐 일단 기다려 봅시다. 일단 연말까지 뭐 은행들이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기다려 봤으면 좋겠고, 일단 이자 캐시백은 확실해진 거고요. 이자 캐시백은 거의 확실해졌고, 과연 다른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2번 찍죠, 제가. 그래서 제가 경희대 오늘 강의가 있어서 이 간담회 결과 수업 중에 봤어요. 수업 중에 쉬는 시간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이제는 공문 보면서 우리 여정 가족님께 또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편집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께 좀 늦은 시간에, 벌써 지금 10시가 넘어가는데 늦은 시간에 여러분 좀 많은 분께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오늘 결과 나오겠죠? 이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막 댓글도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들, 그래서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요. 오늘 좀 길게 됐고 이해 부탁드리겠고, 왜냐하면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감정적인 주장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감정적인 주장은 진짜 아무것도 도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상공인의 지원 정책이 계속 산으로 갔던 거예요. 은행들 이자 보자 이거예요. 은행들의 단기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소상공인의 환경은 더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걸 봐야죠. 팩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정확한 정보, 팩트 있는 정보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내일 방송에서 이 얘기 또 할 겁니다. 저는 뭐 내일 YTN부터 시작해서 뭐 방송국 나가서 얘기할 거예요. 아마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누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경제 얘기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그 전까지 이런 캐릭터가 없었잖아요,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그 깊은 관심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경제 비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 근거가 있는, 설득이 되는, 논조가 있는, 그리고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야기를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늘 경제 비서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 힘내시고요. 연말까지 일단 기다려 봅시다. 뭐 그렇다고 뭐 간담회 결과가 뭐 취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은행들이 지주사들이 뭐 안 해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긴 하는데 연말까지는 기다려 달라 하니 일단은 기다려 보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죠? 더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하게 압박을 해야지만 은행들이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은요, 만약에 정말 연말에 이런 거 나오면 나 진짜 뒤집어 엎을 거예요. 무슨 상품 가입하면 뭐 해준다. 진짜 제일 제가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무슨 상품 가입하면 그제서야 뭐 해준다. 이런 진짜 이런 거 발표하기만 해봐. 아주 조건 있는 이런 거 하기만 해보세요. 아주 진짜. 예? 맨날 그런 식이었어. 뭐 통장 가입하면 뭐 해준다. 뭐 해주면 뭐 해준다. 은행 상품 가입하면 뭐 해준다. 뭐 방카 뭐 보험 들면 뭐 해준다.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린 눈을 부릅떠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좀 소통하다 보니까 진짜 소통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어떤 분들 그러세요. 속이 시원하다고. 내가 할 얘기 여정님이 다 해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저랑 여러분은 가족이잖아. 여정 가족이잖아요. 여정 가족. 그러니까 동일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게요. 연말에 일단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희망을 또 걸어봅시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일 한번 기대해봐요.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